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지난 경마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가올 승부를 준비하는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복귀 방송입니다. 오늘 비가 좀 옵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풀렸어요. 지금 오는 비는 겨울비라는 느낌보다는 봄비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날씨는 이 비가 내린 다음에 많이 풀린다고 하는데, 이제 구정 연휴가 끝이 나면 명절 연휴가 끝이 나면은 이제 3월 경마로 들어갑니다. 자, 제가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보통 경마가 끝이 나면, 경마라는 것이 뭐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물에 상관이 없이 경마가 끝이 나면은 이제 그 문자를 뭐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개별 문자를 보냅니다. 정리를 하는 거죠. 뭐 부족했다면은 더 채우겠다, 뭐 만족스러웠다면은 뭐 축하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일요일 경마 끝나고 나면. 근데 어제는 제가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제주, 부산을 통틀어서 32개 경주가 시행이 됐습니다. 6개 경주에 적중이 나왔는데 최고 배당이 토요일 3경주에서 11.2배당. 근데 이게 단순히 적중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난주는. 토경마는 뭐 적중 유무를 떠나서 응원을 할 수 있었던, 약간 좀 짜릿함이 좀 있었던 그런 경마일이었는데, 어제 일요 경마는 제 자신의 예상과 결과물을 대비를 했을 때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은 개판. 본장에서 제가 현장 예상을 진행하는 내내 진짜 제 자신의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매경주 결과물이 그 참혹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방송을 진행하는 이 순간에도 화면을 통해서지만 가족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진짜 뭐 쪽이 한마디로 팔리고 창피하고, 제 자신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예상가로서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비참한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마 예상을 하면서 저는 어제처럼 참 무기력하게 느꼈던 적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악소리도 못했던 거. 양일간 제가 승부를 했던 마필들이 타라니스, 파워 심포니, 그레이드 캡틴, 너와 기쁨을, 브룩스, 러시안 트윈, 엑슬파까지. 그러니까 이 마필들이 뭐냐 하면은 예상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현장까지 확인을 하고 정말 확신을 갖고 천드렸던 마필이거든요. 아, 이건 자신 있다, 때리자. 근데 결과물은요, 그레이드 캡틴의 3착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마필들이 착순권 내지 착순도 되지 못했던 정말 터무니없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사실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거예요. 경마장에서 내가 돈 주고 배팅해서 제일 허무한 게 그거거든요. 놓고 때린 말이 한 번도 입상권 경쟁을 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최소한 앞에서 레이스를 끌어서 뭔가 기대치를 갖게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날라와서 뭔가 좀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와,
진짜 허무함을 넘어서 화가 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어제는. 지난주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조금씩 무너졌지만 그래도 제가 믿고 있었던 건 사실은 일요일 8경주였습니다. 그래도 한 방은 있다 내가. 그냥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메인으로 양일간 유일하게 메인으로 들어갔던 경주였는데 확실히 대갈통이 러시아 트윈이었어요. 러시안 트윈. 근데 러시안 트윈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딱 보면서 와, 어제 제가 정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장에서 저를 알아보시고 말씀하셨던 분들 뭐 문자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회사로 전화를 해가지고 뭐 저는 그 욕을 먹을만 했어요. 제가 사실은 막말로 얘기해서 쌍욕을 먹을만 했습니다. 어제 예시장에서는 또 문세영 기수가 또 그 예시장에 있던 분들하고 그게 이유는 그거였죠. 그 늦발맛 때문에 결국 마지막 경주에 인기맛까지 입상을 하지 못하면서 욕을 굉장히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예상가 그리고 이제 기수들은 욕을 먹는 게 맞아요. 욕을 먹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특히나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욕을 먹을 만한 예상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제가 집에 와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다시 예상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크게 변화는 없더라고요. 다시 제가 답답해갖고 집에 가서 제가 그 복귀한 내용이라든가 조교한 다시 봤어요. 다시 대비를 해봤어요. 근데 다시 했어도 이게 또 이랬겠구나. 근데 뭐 제가 그러니까 더욱이 이게 그 명절 휴장을 앞둔 경마주간이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사실은 어제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기분이 풀리시지는 않겠죠. 그래도 믿고 양일간 치열하게 전쟁을 치른 가족분들께 제가 이 자리에 빌어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빼타분들께서 저한테 원하는 거는 이렇게 말뿐인 사과나 인사치레가 아니잖아요. 결국 지난주 아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만회해라. 너 때문에 존나 죽었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만회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경마 끝나서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막 그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오늘하고 다음 주가 이제 휴장이잖아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너무 이 안 좋아서 이번 주 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을 할까 하다가 또 그런 복귀라는 게 또 일주일 지나서 복귀하는 내용이 좀 틀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그대로 풀어내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하고 또 일주일 지나서 나누는 것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에 복귀를 글도 좀 쓰고 복귀도 이제 양일간 레이스 쭉 복귀를 하면서 하자 해서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그래 네가 뭘 복귀했나 보자 이렇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결국은 이제 돌아오는 경마 주간에 뭐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회를 주신다면은 그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잘해라. 정말 잘해라.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정말 쳐다도 보기 싫지만 그래도 지난주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영절 연휴가 끝나고 돌아오는 2월 막주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잡살 집어치우고 지금부터 2월 2주차
독하게 복귀하겠습니다. 레이팅제가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데 이거는 당분간 이 레이팅 때문에 이 복잡함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요, 냉정하게 잘 보시면은요, 지난주 레이스가 파행 쪽으로 시행이 되면서 레이스 경주들이 밀려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경주를 못한 경주들이 이번 주까지 다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경주 수가 늘어났고, 그리고 연말 시장이 없고 2월 경마가 의외로 경주 일자가 많아요. 그러면서 보통 이 정도 시기가 되면은 출전 수가 빠져야 되는데 계속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다음 주까지예요. 3월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출전 수가 빠집니다. 저는 이 레이팅이라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은 지금은 시행 초기이고 더구나 지지난주죠. 토요일날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마필들이 밀려오는 과정 속에서 복잡함이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출전두 수가 빠진 상태에서 레이팅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배당 경주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알차게 빼먹는 마필들을 잘 봐야 돼요. 자, 2월 2주차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딱 4마필 정도 압축을 좀 해봤어요. 독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자기 주목해야 되는 마필 바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마필입니다. 토요일 7경주 토요일 7경주에 출주했던 6번마 파워심표입니다. 저는요, 이 마필을 이 똑같은 경주를 다시 한다고 해도 저는 파워심포니를 놓고 할 거예요. 제가 현장 예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파워심포니가 지금까지 5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단 한 번도 스피드라는 걸 보여준 게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닥에서 출발해서 바닥으로 오고 있다. 근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 파워심포니에 대한 전개는 어떤 식으로 보냐, 저는 앞선 전개다. 왜냐, 말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알아서 물고 나온다, 무조건. 이렇게 예상이 들어갔습니다. 파워심포니가 왜 이 레이스에서의 아쉬움이 컸고 입상이 안 됐는지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겠습니다. 토요일 7경주 1400m로 시행됐던 7경주입니다. 6번마 파워심포니입니다. 잘 보세요. 발주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레이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6번 게이트입니다. 잘 보세요. 6번 게이트. 초반에 스타트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잘 보십시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6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나오죠? 경주월이 1400m 자, 말이 4등급 지금 경주 이제 중진으로 나오는데 선두권에 바로 붙었습니다. 선두권에 붙여 있죠, 지금요. 그러나 안쪽에서 2번.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바깥쪽 7번 로지까지 여기서 이게 말이 힘이 굉장히 좋은 마필.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밀어붙였어야 돼요, 혜선이가. 근데 지금 완전히 중심이 뒤로 간 상태에서 지금 제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외곽에 7번 로지와 13번 빛날의 4마리가 그러면서 중위권. 근데 잘 보시면요, 여기서 계속 밀려나옵니다. 먼저 조금 3코너 조금씩 뒤로 접어들기 밀립니다. 시작합니다. 이제. 1번, 2번, 페이스는 앞에서 13번, 빨라지고 7번, 그 뒤에 조금 5번 뒤로 강남스타가 5위로. 그래서 선두권에 있었던 말이 어느덧 중후미권으로 밀려버렸어요, 지금 말이요.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자, 선두 1번 중후미권, 담양여왕 그러니까 내측에 들어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완전히 중후미권으로 밀려 13번 있습니다. 빛날의 도전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7번 로지가 그리고 4위로 3코너, 5번 4코너를 강남스타가 5위. 돌아 안쪽 나옵니다. 3번 지금도 지금 보면은요, 앞에 진로가 없으니까 지금 못 뚫고 나오는 거예요.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7번, 13번, 3번, 여기서부터 5번, 이제 4번, 6번, 9번 혜선이가 앞서면서 이제 직선주로 시즌이 접어들었습니다. 시작이 됩니다. 선두 지켜내고 있는 자, 근데 1번 여기서 이제 담양여왕, 한번 바깥쪽 2번 런탑이 들어오다가 격차를 반발차까지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1번, 서승훈이한테 2번 주고가 두마리 맥히죠, 싸움에 한번. 안쪽에서 3번 여기서 캐네디언 이제 드림이 서승훈이가 3위권에 내쪽으로 쑥 등장했습니다. 기대면서 선두 1번 담양여왕, 탄력을 못 바깥쪽 받았어요. 2번 런탑, 다시 외곽으로 안쪽에 뺍니다. 3번 캐네디언 드림 3파전으로 탄력이 이미 좁혀주고 있는 죽은 가운데 상태죠. 외곽에서 4번 더센 챔프가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때리고 1번, 3번, 나오는데 2번 순으로 순위 바뀌었고 바깥쪽 지금 4번 말의 더센 자세를 챔프 잘 3자리 보세요. 노래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 제대로 캐네디언 못 드림이 선두로 물렸습니다. 나섰습니다. 3번, 1번, 3번, 3번, 그리고 3번, 4번, 1번 3번, 4번, 1번 순으로 탄력 순위 바뀌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제가 이게 지금 굉장히 아쉬운 경주예요. 왜 아쉽냐면 말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발주하면서부터 억지로 기수가 밀어 선두권에 붙였던 게 아니라 가볍게 중추진을 했을 때 말이 쓱 밀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마필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순히 이번에만 좋아졌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힘은 좋은 상태에서 조기량이 계속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힘은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말이 알아서 끌고 나올 정도의 상태면 여기서 해선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특히 14마리 출주니까 여기서 아예 더 밀고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말이 중간에 밀렸냐면 앞에 있는 말들은 1400이니까 3코너 진입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쭉 밀고 나왔어요. 근데 해선이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게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나는 중위권에서 차분하게 가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수한 게 뭐냐면 파워 심포니가 그 이전의 경주에서 앞에 나가서 죽었다면은 그게 가능해요. 물리는 말이니까. 근데 이거는 그동안은 안 물렸단 말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을 갖고 중간에 제어를 하려고 하면 뚝 잡아채면은 말이 풀어버려요. 빽 씻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리를 내측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3, 4코너를 돌면은 말이 외곽으로 피어나가니까 내측에 7번째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돌고 나올 때는 내측에서 4번째, 4번째를 치고 나오거든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중위권에서 그것도 중간에 붙어갖고 이렇게 타버리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이게 내려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자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레이스를 보면은 3, 4코너를 올 때 원래 내리막 탄력을 쭉 받아야 되는데 앞에 말들이 있으니까 그걸 못 받은 거예요. 그 직선을 들어왔어. 그리고 여기서 치려고 그러니까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외곽을 뺐습니다. 치고 나오는데 서승훈의 덧센 챔프가 내살을 그러니까 서승훈은 판단을 잘한 거예요. 아예 바깥으로 빼버리고 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또 내살을 그러니까 서승훈이가 잘못했던 게 아니라 직선에서는 어차피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박우른 기수 같은 경우는 마피를 외곽으로 빼가지고 중간에 무빙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조경호 기수 같은 경우 내측에 가만히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수많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전개를 타면서도 계속해서 탄력을 추진을 반응을 했다는 것 자체가 덜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덜 받던 건 여기서 덧센 챔프가 이빨 팔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에 때렸어요? 캐너디안 드림에 때렸어요. 60배당에 때렸습니다. 덧센 챔프를 받쳤단 말입니다. 근데 대가리가 뭘로 왔습니까? 캐너디안 드림이 왔어요. 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는 이 파워 심포니는 다 만들어졌다 이제. 다 만들어진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조금 위험거리는 있죠. 이게 어설프게 4차, 5차가 됐으면 다음에 존나게 팔립니다. 근데 이게 7, 8차로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나올 때 배당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파워 심포니 장석을 믿고 배팅해서 죽었다. 이건 제가 찾아드립니다. 다음에 무조건 찾아드립니다. 이거는. 첫 번째 마필 파워 심포니였고요. 두 번째 마필은 10경주에 출주했던 체이징 달러즈입니다. 이 체이징 달러즈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받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이 마필은 4착, 5착 팔리다가 이제 그런 거죠. 평수한테 속지 말자는 생각에 직전부터 밀렸고 이번에는 인기도가 단승식이 117.8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기도 거의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폭탄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라오나우라를 놓고 1번마 구투유, 7번마 스피더를 때리면서 12번마를 놓고 찢어라 막권을. 왜냐면 12번마가 가는 전개는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니까 찢어라.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체이징 달러스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월 6일, 12월 27일, 1월 25일까지 그리고 이번까지 제가 데뷔 전부터 시작해서 조교를 쭉 보면서 가장 이건 정말 조교다운 조교를 했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레이스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이징 달러스 12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자, 12번 게이트에 정평수 기수입니다. 자, 나오죠? 자, 외곽에서 강추진으로 나옵니다. 경주시 1200m 제 10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혼전 속에서 안son 3번마 진격의왕 3번마 진격의왕과 바깥쪽 4번마 잘 보세요. 지금 1번마 구트부터 시작해서 14번마 4번, 5번 자이언트 호스까지 전체 마필들 중에서 누가 가장 힘을 써요? 경주 중반 자, 앞에 가는 마필들은 초반에 힘을 안 썼던 거고 외곽에 있는 마필, 바닥에 있는 마필들은 그만큼 더 힘을 안 쓴 거고. 그러면 지금 4선 5세에서 등장한 게 누구냐면은 이혁 기수하고 지금 정평수예요. 근데 스피더 같은 경우는 기본 순발력에서 많이 알아서 밀고 나온 거고 알아서 끌고 나온 거고 체이스 달러스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밀고 나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외곽에서 계속 힘쓰고 있죠. 계속 때립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탄력이 나와요. 직선에서 쭉쭉 나옵니다. 근데 잘 보시면 타점이 약간 높은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오른 채찍을 계속 대고 약간 마필이 좀 내삭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발을 지금 못 바꾼 상태예요. 발을 못 바꿨어요. 지금 순위가 바뀌고 4위에는 계속 2번마 짝발로 추가합니다. 그리고 9번과 7번 두 마리가 왔고 2번마 라우나우라 바깥쪽 그 중요한 거는 이 정도 되면 발을 한번 바뀌거든요. 여기서 7번마 스피더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약간 바뀌고 그냥 들어와요.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외곽 쪽의 마필들이 항상 약점이 노출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그럼 이런 경우예요. 4선 이것도 어찌 보면 체이징 달러스도 파워 심포니와 비슷한 거예요. 파워 심포니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뭐냐면은 사건을 돌면서 잡고 어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잡아서 밀어서 오른 채찍을 왼 채찍을 치고 올라오다가 마지막 구간에서 이런 어떤 정형화된 그거를 할 수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정평수 기수 같은 경우 왼 채찍이 잘 못 됩니다. 오른 채찍만 계속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잡아채지도 못했어. 왼 채찍도 못했어. 그러니까 보통의 외곽에서 나오는 마필들은 더 진짜 왼손 채찍 한번 대줘야 돼요. 물론 왼 채찍을 대가지고 순간적으로 말이 외곽으로 툭 튕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대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오른 채찍만 될 거라면 확실히 이거를 제대로 꽉 물려놓고 타든가. 근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타점 자체가 약간 높게 형성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500kg대의 말인데 타점이 높은 상태에서 이 마필은 목이 긴 마필이 아니에요. 정구운동 자체가 시원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어떻게 타야 되느냐. 정구운동이 시원하지 않은 마필들은요. 초반부터 중반까지 승부를 내야 돼요. 여기서 승부가 나야 됩니다. 근데 체이징 달러스 지금 전개처럼 후미권 전개를 해버리면은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체이징 달러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겁니다. 입상을 하고 못하고 매차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교를 이만큼 하니까 나름 반응을 했구나.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조건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거리도 당연히 발겠죠. 왜냐? 최고의 체장이 짧다 보니까 긴 거리에 소화를 못한단 말입니다. 물론 1300, 1400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똥편성인 거고 결국은 이 마필은 1200m 이내의 레이스. 외곽이라면 내측이 빠르면 안 되겠죠. 빠른 페이스에 나왔다면 내측에 들어와야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 준비했던 그 조교 내용 강도까지만 그대로 유지해 준다면은 저는 이 체이징 달러스는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놓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데뷔 초에 한번 때려봤던 마필이었고 그 이후에 변화를 받고 그리고 이번에 조교를 세게 하고 실전을 뛰면서 이러이러한 약점과 이러이러한 장점 변화가 왔구나라고 봤기 때문에 이 마필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걸렸을 때 때려야 되는구나. 이제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이징 달러스는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절대 놓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파워 심포니는 다음 경주는 제가 무조건 승부 경주입니다. 그리고 체이징 달러스는 조건 보고 이것도 승부 경주를 하겠다. 두 마필 다 A급 관리 마필 여러분들께서는 체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일요경마로 넘어갑니다. 자, 일요경마. 첫 번째 마패. 이경주에 출주했던 11번마 너와 기쁨을. 전 이거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불안했던 게 현장까지 상태가 진짜 좋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추천마들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면은 외곽 쪽에 좀 말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말들이 거의 비슷한 전개였어요. 지금부터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너와 기쁨을 지난번에 대봤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안 탄다, 이번에는 붙여 탄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조교도 그렇고 말도 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레이스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00m로 시행됐고 11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진입했습니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11번 게이트입니다. 출발합니다. 경주권의 1400m 국산 6등급 경주 이제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발주는 나쁘지 않았어요. 플라이챔프 빠른 출발 보이면서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추진을 12번 하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초원 파티, 추진을 하다가 말죠. 젠틀장이 선두권에 지금. 가담아 나옵니다. 자, 쭉쭉 밀고 나옵니다. 선두는 쭉, 5번 쭉. 플라이챔프 1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추진을 지금 하다가 말았어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중위권에서 14번, 5번, 붙여나옵니다. 6번, 7번, 12번, 4번 순으로 계속 지금 추진이에요. 잡는 건 없습니다. 하위권 1번, 3번, 계속해서 말에게 계속해서 선두 지금 14번 지시, 오썸 트릭 어떤 이제 액션을 손코너 계속해서 접어들었습니다. 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깥쪽에서 계속 지금. 5번 플라이 챔프와 6번 오션 스트림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6번 오션 스트림이 5번 플라이 챔프를 넘어서서 2위로 이게 올라섰습니다. 출전 부수가 많아서 이런 14번, 거거든요. 6번, 지금 들어갈 때도 없고 5번, 나갈 때도 없이 지금 골 때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2번, 지금. 10번 골 때리는 상황이 돼버린 이제 거예요.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주 이끌고 있는 14번 오썸 외곽에서 트릭 반마시 팔이 정도 앞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있고 4코너에서 쭉쭉 바깥쪽 나옵니다. 8번 퀴겐 콰이어트가 3위권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14번, 여기서 6번, 8번, 5번, 4번, 바깥으로 2번 빼버립니다. 앞서면서 안으로 직선으로 저는 접전을 개인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냥 결대로 안으로 안쪽 들어갔으면 14번 하는 바람이 오썸 있었는데 트릭과 바깥쪽 바깥으로 6번 그러니까 오션 잘 보시면요, 격차는 내측에 자리가 반마시에서 많았어요. 일마시차로 벌어지고 근데 있습니다. 잘 14번, 보세요. 6번, 8번 아까 세월이 외곽으로 앞서는 빼면서 가운데 원심력으로 2번 바깥으로 러너윙 완전히 동선 퀴겐에 튕겨나갔습니다. 나서있습니다. 근데 선두 중요한 14번 건 오썸 트릭 화면 지금 안 보이는데 2마시차적으로 튀어나옵니다. 벌어져 있고 화면에서 이제 한가운데 쭉쭉 출발은 올라옵니다. 2번 화면에서. 러너윙과 나오죠, 바깥쪽에 지금요. 8번 퀴겐 카이어트 14번 2번 두 쭉쭉 자리 격차가 나옵니다. 좁혀지고 있습니다. 2번 러너윙 안쪽에 14번을 따라잡을 수 있을 듯 2번 14번으로 손이 바뀌었고 바깥쪽에 12번까지 그리고 치고 나면서 2번 12번 2번, 차이가 12번, 11번, 4번 등이 아,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주 1번마 JS킹부터 시작해서 14번마 오성트리까지 전체 마피아들의 전체 전개를 봤을 때 누가 제일 최악의 전개를 탔느냐? 너와 기쁨은. 만약에 아까 3, 4코너 진입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측을 그냥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2번마 뭐야? 그 라우 2번마 뭐야? 러너윈. 러너윈하고 대가리아 싸움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외곽으로 빼는 타이밍도 좀 안 좋았어요. 아예 일찌감치 뺐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코너하고 3코너하고 그 시점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이 원심력에 의해서 돌면서 이렇게 나가버린 거죠,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한 3마신 정도 차이가 난 거예요, 이미. 근데 나간 말을 다시 주셔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사람. 사람 미쳐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레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음에는 어떤 편성, 어떤 조건, 어떤 모습도 가리지 않겠다. 이거는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물론 이게 차기 축주가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딱 보면서 아 다음에 무조건 1200이겠구나. 그리고 다음에는 무조건 앞선 전개구나. 무조건 조지고 나오겠구나. 그 느낌을 확실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와 기쁨에 대한 전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개였어요.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전개하고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전개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사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개. 제가 아까 그 방송을 통해서 제가 가장 마지막에 맞았던 게 러시안 트윈이 굉장히 아쉬웠다. 왜 그러냐면 러시안 트윈도 똑같이 탔어요. 말도 안 되는 전개를 탔어요. 러시안 트윈도. 개바닥에 있다가 3, 4권.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출한 말이 이렇게 탈 말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그런 것도 예상을 해야 되는 게 제 직업이긴 한데 정말 이게 계속 쌓이니까 열리더라고요. 엄청 열리더라고요. 너와 기쁨을 닿으면요 편성을 가리지 않는 대가리입니다. 어떤 레이스에 만난다 하더라도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대가리예요. 그리고 저는요 만약에 요 상대들이요 3월 달에 또 붙잖아요. 저는요 여기서 아무도 너와 기쁨을 못 이겨요. 지금 제가 100%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너와 기쁨을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말은 한 말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건 너와 기쁨과 12번만 해피장사까지 배팅을 쳐내드렸는데 배당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아쉬웠죠. 자 마지막 마필 6경주입니다. 6경주에 요것도 이제 어금니 한번 물고 들어갔던 배당 경주였는데 9번마 브룩스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 12월 6일 날 뛰고 나서 독한 복귀를 통해서 독하게 잡아냈던 마필입니다. 조건 걸리면 때린다는. 그리고 저는 이번 경주가 그 조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때린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마필을 보면서 느낀 점은 그런 거였어요. 와 이거는 진짜 조교 때 걸음하고 실제로 너무 차이가 난다 진짜. 그리고 어제 현장 예시장 있던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지금 어제 그 6경주에 1번마 큐피티부터 시작해서 14번마 블랑네오까지요. 예시장의 마필 전체적으로 좀 무거웠었어요. 딱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바로 9번마 브룩스였어요. 와 진짜 현장 장난 아니었어요. 확실히 가졌죠. 밀어붙였습니다. 레이스를 볼게요. 이것도 지금 복귀를 했던 너와 기쁨을 체이징 달러스 파워 심포니 똑같이 뜁니다. 잘 보세요. 브룩스 9번 게이트에서 출발을 합니다. 9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약간 이제 드립 분량이 있었죠. 혼합 4등급 경주인지 6경 교주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2번 퀸즈 챔피언 빠른 출발 보이면서 전행을 모색합니다. 바깥쪽 지금 5번 장산 칼리가 2위. 경주 요거까지 4개를 보는데 지금 제가 보시라 하는 말들은 지금 네 마리가 다 똑같은 13번 포지션이에요. 4천왕이 5위권에 네 마리가 다 똑같은 그리고 포지션이에요. 10번, 8번, 4번, 14번. 요것도 지금 브룩스가 맨바닥에 1번, 11번, 12번 쳐져 있습니다. 거의 바닥이죠. 선두 2번 퀸즈 챔피언, 바닥에 있어요. 바깥쪽 5번 장산 칼리 여전히 두 마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애매한 게 잘 보세요. 기선이 왔다 갔다. 왜 그러냐면 안쪽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어정쩡하게 되버렸어요. 이마신두에서 13번 4천왕이 포지션이. 단독 5위. 그 뒤에 7번 10번이 계속 밀고 5, 나오죠. 6위권 자리하면서 저는 퀸즈 챔피언하고 장산칼리가 이빨 싸울 줄 알았는데 계속된 안 2번 퀸즈 싸우더라고요. 챔피언과 바깥쪽 5번 장산칼리 목차 그러면서 반바신천 이는 쉽게 정도의 갔고. 접전을 벌이면서 4코너를 자, 선회하고 있습니다. 한성열이는 3, 지금 4위권에서도 여전히 4선, 6번 고난점이고 안쪽 5선 3번 외곽이 두 있죠. 마리의 4선, 접전으로 5선 직선으로 외곽 최외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돌았습니다. 2번 퀸즈 내측으로 챔피언 들어왔으면 했는데 이것도 이마 좀 십자까지 체. 벌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그리고 때리고 5번 나오고. 장산칼리가 한가운데서 추격전 펼치고 여기까지는 안쪽에서 추가적으로 3번 쭉 트랙 올라오더라고요. 캡틴 여기서는 올라오는 고난점이 느낌이 들었으나 조금씩 격차를 좁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0번 최명현 기수가 기승한 절묘한 선택을 여기서 솔직히 좀 치고나면서 의문을 2위까지 했었어요. 진출해 올라온다, 나가고 올라온다 있습니다. 2번 했는데 퀴즈 챔피언은 단독 선두 격차를 크게 벌려나갑니다. 역시 10번 절묘한 선택이 2위로 올라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 14번 블랙레오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2위까지 노리고 있는 14번, 2번, 14번, 10번. 2번, 14번, 10번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지금 화면에서 안 보이는데 제가 현장에서 말을 봤는데 성렬이가 한 100m, 한 150, 100, 한 120m 구간부터는 안 때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이렇게만. 어제 제가 예시장에서 자세히 봤는데 약간 말이 좀 체작이 좀 짧아요. 체작이 좀 짧습니다. 체작이 좀 짧다 보니까 주폭 자체가 뻗어나가는 주법이 아니라 약간 들어 찍는 주법이에요. 약간 들어 찍는 주법이에요. 대신에 이 추진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거리구나. 이 말은 거리구나. 그러니까 거리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거리 조정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너와 기쁨을 제외하고 복귀한 마필들 파워 심포니, 체이징 달러스, 브룩스에 물론 지난주 이런 말들 때문에 욕을 겁나게 먹고 진짜 막 허무 이런 다 있었지만 그나마 그런 건 있었어요. 그나마 지난주에 건진 건 뭐냐? 이 마필들이 전부 착순권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 착순권을 댈 수 없었던 전개를 탔고 막 이런 전개가 확실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브룩스도요
놓치지 않겠습니다. 세게 제가 요번에 보면서 느꼈어요. 이거는 내가 세게 한번 잡겠구나. 자, 이 말들 제가 가장 여러분들께 다음에 무조건 돈이 될 만한 마필들을 골라서 그런 거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복귀를 잡아낸 마필들이. (1월) (2월) 특히나 2월 달에 좀 이렇게 좀 조금 말리고 있다면 결국은 내가 죽인 말들이거든요. 다 이 말들 다 내려와요. 3월 달에 다 내려옵니다. 이길 때 크게 이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말을 해라. 딴 거 없어요.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거 다 개소리예요. 너 때문에 존나 죽었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해라. 그게 네가 할 짓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할 거는요.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 돈 따게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명절 앞두고 나서 크게 한 건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비우세요. 편하게 명절 쉬다 오세요. 제가 그냥은 안 갑니다. 정말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한 주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왕이면 기분 좋게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듯이 새해는 왔습니다. 가족들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명절 내내 한번 집구석에 박혀갖고 한번 그러니까 돌아오는 경마 주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